어제였죠. 저희가 하베스트 얘기를 해드리면서 역시 리포트와 함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경우의 수들이 남아있는지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워낙 좀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라 하베스트 이 네 글자 자체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볼 법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4조 5천억 원을 들여 사들인 이제 캐나다 석유개발업체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이때는 뭐 자원외교 성과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때부터 하베스트는 부실 인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석유공사가 자원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급히 인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때문에 적정 인수가보다 무려 1조 원이나 더 주고 하베스트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뭐 이 때문에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를 주도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르면 뭐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베스트에 대해서. 지난해 말 하베스트를 이제 인수할 당시 같이 인수했던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정유사 날입니다. 네. 아까 그 하베스트가 석유 개발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유사인 날까지 같이 인수를 하면 하베스트에서 캔 원유를 날에서 정제를 해서 이제 예. 팔면 이제 훨씬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수를 해보니 날이 굉장히 부실 덩어리였던 거예요. 원래 인수를 할 당시 때도요. 네, 예. 이게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돼 있었고 예. 실질적으로 정제가 잘 되지 않을 만큼 노후화돼 있어서 사실상 그냥 자산만 있지 예. 뭐 정확한 정유사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악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사 제대로 하긴 한 거냐라는 얘기까지 네.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갈수록 손해만 쌓이니 예. 석유공사가 날을 팔게 됩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 주고 산 건데요. 날을 네. 팔 때는 한 300억 수준에서 팔았습니다. 예. 1조 원 넘게 이게 손실이 났죠. 이때 석유공사가 한 말이 부실덩어리인 날을 지금 당장 처분을 해서 1조 원 정도 손해가 나도 예. 하베스트는 걱정이 없다. 네. 오히려 부실을 털어냈으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하베스트가 부도 위기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베스트 비싸게 주고 산 거는 그래요. 그렇다 쳐요. 네. 그런데 이제 부실 덩어리였던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성의 걸림돌이었던 나를 어쨌거나 해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베스트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왜 또 하베스트도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한 80불 정도였던 국제유가가 한 40불, 한 4,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채권 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예. 위반하게 된 겁니다. 하베스트가. 이 때문에 이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온 건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베스트는 CIBC라는 이제 캐나다 은행 등 10개 은행들과 한 1조 원 규모의 여신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베스트는 매 분기마다 이제 직전 4개 분기,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실적을 기반으로 여신 약정을 맺게 되는데요. 네. 최대 이게 1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네. 수익성이 한 80% 정도 줄어듭니다. 에비타라고 하죠. 에비타가 80% 정도 급감을 하면서 여신 한도마저 60%가량 40%가량 급락을 합니다. 예. 1조 원 규모가 6천억 규모까지 떨어지는 거군요. 네네. 근데 문제는 하베스트가 이미 지난 3월 8천억 원을 여기에서 인수를 해서 썼다는 겁니다. 예. 당장 7월부터 여신 한도가 6천억으로 떨어지는데 이미 8천억 원을 썼으니 남은 2천억 원을 바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베스트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적자였거든요. 예. 당연히 2천억 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네. 때문에 부도 위기에 놓인 거죠. 이거 부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석유공사, 모회사인 석유공사가 1조 원 규모의 여신 한도에 대한 전체 풀 보증을 서줘서 예. 10억 캐나다 달러, 이 여신 한도를 그대로 지켜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많이 역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런 하베스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그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림이나 어떤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워낙 좀 비싸게 산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여신금융이 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베스트만 힘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베스트의 첫 출발이 워낙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여신금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석유공사가 계속 지급 보증을 이전에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당장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석유공사가 작성한 문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베스트는 한도 축소에 따른 초과 사용액을 채권은행 측에서 상환 요구 시 자체 조달 및 상환 능력이 부족해 디폴트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예. 디폴트 상황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모회사인 석유공사에 지난 2월과 3월 그 1억 1조 원 규모의 지급 보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석유공사 역시 하베스트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급 보정을 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석유공사는 또 1억 9천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의 자금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듣기로는 약간 협박성인 것 같습니다. 네. 하베스트가 힘들어지면 다 힘들어지니까 네. 어떻게든 지급 보증을 해라라서 뭐 일정 규모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말씀해 주셨던 1,700억 원 직접 지원은 이건 또 뭔가요? 네. 일단 그 1조 원 지급 보증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급 보증은 석유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베스트가 가진 여신 한도 10억 캐나다 달러에 전체적으로 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베스트가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석유공사가 지급 보증을 선 만큼 직접 갚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은행 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1,700억 원 같은 경우는 하베스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나타 프로젝트 이거에 위한 필요 자금입니다. 카나타 프로젝트는 하베스트가 가진 석유 광구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 자원외교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렇죠. 국정조사도 있었고. 이 때문에 이들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나 행정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의 연금이나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공제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노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부실 자산에 투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뒷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때문에 국민연금 등은 그 투자자들, 이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저유가 등 이렇게 투자 환경 악화와 이제 내부 여론 악화, 이건 국정조사죠. 예. 이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투자를 미루고 있고 이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지난 4월 1,400억 원을 직접 하베스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 돈이군요. 네, 이 돈이 그 돈입니다. 근데 정말 뭐 4조 원, 5조 원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자원외교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상황이고요. 첫 단추가 계속해서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 정말 어찌 보면 하베스트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석유공사 측에서도 좀 손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찬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서만 벌써 한 5조 5천억 원에서 5조 한 7천억 원 정도 네, 돈을 썼으니까요. 네. 참 이거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이거 계속 이대로 계속 사이클링이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 석유공사는 이번 지급 보증을 단기 유동성에서 온 문제일 뿐 반드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문제가 2년이나 지속됩니다. 지금 예. 전망에서. 결코 단기 유동성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하베스트의 자금 흐름을 보면 계속 2016년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현금 흐름 위에서 보는 순현금 흐름 역시 8월부터 적자가 되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
예. 마이너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거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저기 순현금 흐름이 단위가 이제 100만 캐나다 달러거든요. 예. 7월에는 이제 1억 6,200만 캐나다 달러 이렇게 현금이 아, 융통을 할 네네. 수 있는 겁니다. 하베스트가. 근데 당장 8월부터 여신 한도가 줄어들면서 2,300만 불이 적자가 되는 거고요. 아, 그다음부터 네. 이렇게 계속 적자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자금 여력은 당연히 위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 역시 그게 중첩이 돼서 2016년에는 2015년 말 12월에는 5억 7,800만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이렇게 그 적자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지급보증과 긴급자금 지원으로 하베스트가 지금 당장 위기는 넘긴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자금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석유공사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될지는 아무도 네.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석유공사가 또 이렇게 자금을 안 줄 수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베스트가 돈이 없어서 마르게 되면 이제 청산을 절차에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이게 예. 부도가 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한 5조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면 청산을 했다 그러면 이거 5조의 반도 못 건집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의 경우를 한번 예시를 다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1조 원짜리 날을 팔 때 부실을 다 털고 나니 300억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거의 그렇죠. 몇 퍼센트,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회수율이. 예. 하베스트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저유가 시대에는 하베스트가 가진 자산이 대부분 석유 광구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조 원의 반도 못 받을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순진한 마음으로 네. 석유공사의 말을 10분 믿으며 네. 하베스트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1, 2년 안에 아까 그 2년 기간 안에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네. 하베스트가 수익성을 내려면 국제유가가 74달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국제유가가 아니고 캐나다 서부산 기준입니다. 예. 지금 캐나다 서부산이 40달러가 안 됩니다. 석유공사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2019년이 되어야지 겨우 73달러 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앞으로 4년가량은 하베스트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거의 힘들다는 구조인 겁니다. 네. 석유공사의 지급보증으로 하베스트가 잠깐 이렇게 시간을 벌었지만 예. 이제 지급보증이 만료가 되는 2017년 4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이 없으면 하베스트는 또다시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4년가량은 하베스트가 회생을 적극적으로 하긴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그런데 2017년까지 국제유가가 적정선까지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석유공사는 또 약 한 1조 원 정도, 그때 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급 보증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은 석유공사 입장에서도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베스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